백세대학 제50강 추석 중추절에 대한 한중일의 비교문화 이해입니다. 신중년 행복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추석 중추절 풍습은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지역과 베트남 등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는 화려한 명절이죠. 추석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일본 문화를 살펴봅니다. 첫째, 한국의 추석이란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하죠. 예기의 조춘 일출석월에서 나왔는데 중추절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누어 8월이 그 가운데 들어서 붙인 이름으로 한가위, 그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고 왕녀 둘이 각 부를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어 7월 16일부터 길쌈을 하여 8월 15일 그 성과에서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놓아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와 놀이로 즐겼으며 이를 가배라고 하였어요. 가배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8월 15일이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기 때문에 붙여졌거나 오곡백화가 풍성하여 1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가위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여름옷에서 가을옷으로 갈아입죠. 그래서 한가위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해요. 옛날 머슴을 두고 농사짓는 집에서는 머슴들까지도 한가위에 새 옷을 한 벌씩 해주었죠. 한가위 날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차례를 지내는 일이죠. 차례상은 설과 달리 흰 떡국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낸 뒤 음복을 하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하는데 형제들은 한가위에 앞서 미리 갈아 놓은 낫으로 꼭 벌초를 합니다. 마을 축제 행사로는 씨름, 줄달리기, 강강수월래, 가마싸움, 활쏘기, 돈치기, 자치기 등이 있죠. 추석 차례 상차림은 차례 음식은 기제사와 거의 같지만 추석 명절 절에는 제사밥과 제사국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송편을 올립니다. 따라서 추석에는 시접에 숟가락은 담지 않고 젓가락만 담아요. 상차림은 각 가정이나 지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과실류의 진설은 예서에서는 남쪽 끝 줄에 올린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순서를 밝히지 않아 설이 분분합니다. 추석 상차림 방법은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동두서미, 자포, 우해, 고서, 비동, 적전중앙 등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국의 중추절이란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은 제월절, 달빛 오름, 달밤, 추절 등으로도 불리는 중국 민간의 전통 명절이죠. 중추절은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어 한대에 보급되었으며 당나라 초기로 정해져 송나라 이후에 성행하고 명청에 이르러 춘제와 즉 설날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현재 중추절은 단오, 설, 춘절, 청명절과 함께 중국 4대 전통 명절로 꼽힙니다. 중추절은 중화문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서 특히 현지 중국인 화교들의 전통 명절입니다. 2006년 5월 20일 국무원이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고 2008년부터 추석이 국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중국 중추절의 가장 대표적인 놀이는 달맞이인데 달맞이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그 하나는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분향소를 차리고 월병, 수박, 사과, 대추, 자두, 포도 등 제물을 올리는데 월병과 수박은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수박은 연꽃 모양으로 썰어놓죠. 또 다른 하나는 달을 감상하며 소원을 비는 것으로 요즘은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 더욱 일반화되어 있어요. 가족의 화목과 단합, 건강, 행복을 빕니다.
투월이에는 달 속에 있는 토끼와 관련된 설화로 토끼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인형으로 명나라 말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지죠. 예전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달로 쫓겨간 아버지를 따라간 아들이 토끼로 변했으며 토끼가 찌은 방아에는 불로초가 있다고 믿고 중추절의 달을 보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토끼를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인형이 투월이에로 점차 후대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죠. 얼굴은 토끼이지만 몸은 사람의 형상이며 장군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진옥으로 만들어 채색하거나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중추절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로 월병인데요. 원래 월병은 달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용품이었죠. 둥근 달 모양을 닮아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고 중추절에 월병을 먹기 시작한 것은 원나라 때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월병 겉면에는 창어, 분월, 은하, 야월, 삼담, 인월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달의 원 모양으로 사람의 단결과 상생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월병에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풍년과 행복을 기원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룬다 하여 친지들에게 월병의 선물로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중국의 중추절은 중국 4대 전통 명절의 하나이지만 한국의 추석만큼 큰 명절로 여겨지지는 않죠. 중추절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긴 기간 동안 쉬는 양력 10월 1일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중추절 교통 대란을 감내하면서까지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셋째, 일본의 추석 오봉, 시부야란. 한국의 추석 연휴가 있듯이 일본의 오봉 야스미가 있어요. 오봉은 양력 8월 15일 전후 지역별 치러지는 일본 명절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죠. 새해 첫날인 오쇼가츠와 함께 일본 최대의 명절로 귀성 인파와 휴가 행렬이 장관입니다. 오봉의 의례는 대부분 불교식으로 행해지지만 예로부터 조상 영혼을 맞이해 번영을 기원해왔던 일본 풍습도 잘 드러나죠. 일본인들은 오봉 기간이 되면 조상들의 길을 잘 찾아 들 수 있도록 무카에비를 피우고 집에 임시 제단인 본다나를 마련해 예를 올리거나 절을 찾아 공양을 바칩니다. 오봉 연휴에는 귀성하여 성묘를 가기도 하고 조상의 영혼이 돌아갈 때 역시 오쿠리비를 피웁니다. 오봉에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지옥에서 돌아온 망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춘 곳에서 기원한 봉오도리가 대표적입니다. 영혼을 떠나보내는 등불인 오쿠리비와 관련된 산 꼭대기에 커다란 글자 모양의 불을 피우는 행사나 강물에 등롱을 띄워보내는 행사 등도 유명하죠. 일본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곤 하는 불꽃놀이도 이와 같은 오봉의 쇼로쿠리에서 유래했다고 전합니다. 일본 음력 8월 15일은 시부야, 중추의 달맞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은 중국 당나라 때의 중추절에서 유래했죠. 일본의 보름밤 축제는 원래 나라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이 개최한 풍요로운 달맞이 잔치였고 서민들에게는 에도 시대에 유행했다고 하네요. 시부야, 이때는 자란 별을 수확 시기로 수확물을 달에 바치고 오곡 풍성을 감사하는 축제랍니다. 일본의 달맞이, 제물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당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이외에 가을 수확물과 수린, 어신주, 가을의 7가지 채소, 그 중에서도 벼 이삭과 모양이 비슷한 억새를 풍작 기원의 의미를 담아 올리는 것이 본래 일본의 달맞이 관습입니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추석, 중추절과 일본의 오봉과 시부야.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은 일가 친척의 단란한 이벤트 행사인데 비해 일본은 양력 8월 15일에 오봉야스미 축제를 하는 지역이 많고
음력 8월 15일, 15야 경우는 달맞이로 추수제 색깔이 짙네요. 중국도 10월 1일이 국경절 연휴가 길다 보니 한국의 추석 큰 전통적인 행사인 조상묘 벌초 행사, 추석날 차례 지내기, 성묘 등 행사와는 비교가 큽니다. 총결, 키포인트, 추석 명절에 대한 한중일의 비교문화 이해입니다. 첫째, 한국의 추석이란, 둘째, 중국의 중추절이란, 셋째, 일본의 추석 오봉 시부야란, 넷째, 한국과 중국, 일본 추석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멋진 신중년, 백세대학 TV, 다음 행복 디자인 기대됩니다.